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제 제주의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했던 경찰관 얘기, 이 경찰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비판도 모자람이 없는데 뭐 여러 난맥들이 이번에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되고 보도가 된 다음에 이 수색을 시작했더니 어제만 시신이 4구가 발견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막 허위로 처리했던 경우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오늘 이 허위 종결 관련해서 경찰의 기강회의라든지 치안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바꿔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어떤 부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와, 이거 참 진짜 저는 이제 일선에서 그 경찰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사부서 깊이가 상당히 만연하다고 그래요. 경찰 내에서 그만큼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땐 그 경찰분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처우 이런 것들도 일단 필요하다라고 한켠에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개인의 일탈 행위가 벌어진 건데 이 일탈 행위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시스템하고 연결이 좀 안 돼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것 때문에 내가 통화했는데 이거 없다고 했다라고 그냥 쓰면 모든 게 다 신뢰되는 그런 그걸로 상황인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거였죠. 네. 지금은 네, 교차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차제의 실종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약간 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거 실제로 실종 이 신고가 남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예. 부부싸움하고 집 나가도 실종 신고 한다는데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일탈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거를 그 선을 어느 중간에 맞출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정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손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그 경찰하고 소통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그 경찰이 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의 상급 지휘부는 자신들의 권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자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예를 든다면 어떤 그 특별한 지역이다, 예. 무슨 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숫자보다 5만 명은 더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과장도 있겠지만 예. 그 정도로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데다 경찰 특히 제주도 같은 데 이제 주로 향찰이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실종 신고하면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또 한 사람의 시신이 나오고 예. 또 나머지 둘이 더 나와서 지금 4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 경악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그 피해자들의 문제인가, 유족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정치 검찰에 해당되는 거고 국민 민생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사실 보안 수사권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그렇죠. 뭔가 여기에서도 격자처럼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 일반 국민의 이런 어떤 치안,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채로 지금 뭔가 개혁의 이름으로 바꿔졌는데 이 바꿔진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당장 정책을 시행하는 지금 그 여당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그렇고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부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겠다 싶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70몇 년 된 이 체제를 바꿀 때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마음으로 치밀했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빨리 알려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선언처럼 대통령도 그 얘기했었는데 이게 정치적 슬로건을 쓰지 마라라는 얘기가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검찰 개혁 이슈가 일정 수준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서 마무리되는 수순에서도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경찰에서 벌어졌던 부적절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도가 참 많이 됐었어요. 네. 이게 장윤기 사건도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커지는데 경찰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그 구성원 누군가의 일탈이나 비행이 이게 자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 성실하게 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들마저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예. 수사 업무라는 것의 성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일 수밖에 없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사 업무가 조금만 삐끗하면 가해자가 그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양 당사자의 이익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예. 이런 업무일수록 사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모든 제도의 설계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그 제도에 따라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제주 수사 지휘라인 사람들이 다 그 징계 그렇습니다. 예.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종 처리 같은 경우에 너무 간단하게 한 사람이 클릭하면은 끝났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예. 이 수사가 아니라 이제 감사 같은 업무만 해보더라도 한 사람이 처리한 걸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찰 업무에서 그러한 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이 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아예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타인이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뭐 국회나 정부 단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그냥 경찰한테만 맡겨놓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외부의 기관, 그 외부의 기관도 가장 수사와 어떤 법률과 관련된 가장 고도의 그 실력을 가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논리로 다시 또 튀어버렸더라고요. 이거랑은 별개인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이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했을 때 그 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다시 책임자가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경찰이 지금 그 부재했다는 건데, 이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모르겠어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니, 정말 근데 이제 복잡하고 그게 예. 왜 검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정치 검찰 이슈는 빼고 얘기해 보자고요. 예. 아마 검찰이 하는 일의 90% 이상은 정치 수사 빼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여성이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피해자 또는 그 선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을 선호해요. 그렇게 해서 마치 또 격자처럼 견제와 균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공권력이고 공익이고 공공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것을 경찰이 일임한다? 그럼 경찰 안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저는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최근에 그 누굽니까 장윤기 예. 그 경우에도 뭐 가족이 갑자기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케이스로 들어가면 말이에요. 예, 정치검찰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그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특수부 그 전에 뭐 예전에 이제 뭐 반부패 뭐 등등의 이름을 달고 있었던 이들이 별건 수사하고 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한 비행을 엎어져, 우리가 엎어. 예 케이스를 하나 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음. 뭐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올 텐데 이게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경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것들 찾아내면 또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견제, 크로스 체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로가 못 믿겠다라는 것도 또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거 이제 그 넘어왔을 때 그거 이제 공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경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라라고 이제 굉장히 걱정 담긴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최근에. 변호사 생활할 때 경찰도 못 네. 믿겠더라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예. 하셨고 네. 이제 당에서 이제 오늘인가 지금 김남희 의원을 경찰개혁 음. TF 이거 단장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에서는 얼개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계를 해보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도 우리 이제 뉴스타입 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공소청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지금 나오는 거는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과장하고 공유해라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해결될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임시방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 뒷부분들까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저희 뉴스다이브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그 뉴스로 나온 게 이제 특별감찰관이 2016년 이후니까 10년 만이죠. 10년이. 예. 최길수 변호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이걸 가지고 정파적으로 또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바른미래당에서 특감 후보로 이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바도 있었더군요. 예. 특별감찰관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법으로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뭐 이런저런 그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는 뭐죠? 그 북한 인권 감독관인가 인권재단 북한 인권. 네 이사인가 뭐 네.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연계를 연계시켜서. 해가지고선 또 뽑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청와대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해가지고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이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데. 일단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요. 예. 일단 역할을 봐야죠 우리가. 예. 그 최길수 변호사가 이제 만약에 임명이 되면 네.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가족 관계나 아니면은 그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그렇죠. 예. 살펴보는 거니까요.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는 예방적 차원이 크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 존재만으로 그렇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부패 저지를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이분이 성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걸 텐데 저는 성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방적 차원이 충분히 발휘돼서 예. 정말로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김건희 여사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정말 기함을 토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예방적 특별감찰관이 차원에서. 있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은 존재만으로도 일은 해야지 뭐. 예방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감시받고 있다. 아니 내가 그 통제받고 있다. 계속 그 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특별감찰관은.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계속 이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보고 뭐 자기나 해봐야죠. 체크를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이 사무실은 또 그래서 밖에도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탄핵의 단초를 그렇죠, 이석수. 만든 이석수. 그래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대통령들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그 대통령 지지도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가고 여기서 뭔가 개혁, 쇄신 뭐 이러한 어떤 그 기치를 좀 드높이는 차원에서도 그 스스로가 내가 감찰을 네.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도 통제를 받겠다. 나도 그렇습니다. 감찰 받겠다. 네, 이 그렇습니다. 내용들. 그렇죠. 이석수 감찰관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우병우 네, 맞습니다.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됐던 거. 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예,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없었던 특별감찰관이 지금 최길수 변호사로 지명이 돼 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